자, 얘들아. 3번이 원방을 구하라 그랬잖아. 자, 원방 썼어. 배웠으니까. 오케이, 말이? 근데 안 돼. 그 써져 있는 애랑 중심이 같대. 그럼 여기 막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중심이 같으니까. 됐어? R 구해야 되는데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러면 여기다 2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더하기 4는 R 제곱이요? 아니야? 응. 그러면 R 제곱이 5네.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보로 원방 완성했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5개의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아닌 애를 찾으래잖아요. 뭐가 제분이지? 괜찮아? 별로 안 어렵지? 각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연아 출연할래? 혹시 알아? 100만 유튜버가 될지.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퇴할 거야? 야, 100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려줄까, 얘들아? 100만이잖아, 100만. 그치? 그럼 얘들아,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잖아.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 좋고. 지연이가 100만 유튜버인데 방송에서 야, 나 요새 너무 힘들다. 100원씩만 줘. 이러면 1억입니다. 구독자 100만이 100원씩만 쏴주면 1억이야. 왜? 개꿀이지. 근데 100만 유튜버는 적지 않냐?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100만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10만은 꽤 있을 것,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 100만은 내가 아는 100만 넘는 유튜버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자, 그 다음에 45쪽에 12번.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나? 80억 명이 10원씩 나한테 주면 800억이. 왜? 자, 12번 볼게요. 중심이 제4사분면에 있고 점 5,0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그려보자. 중심이 4사분면에 있고 5,0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 이 원의 넓이가 4파이. 16파이.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4라는 거죠. 됐습니까? 뿅뿅뿅뿅뿅뿅뿅. 그러면 순아야, 여기 좌표 몇이야?
얘 좌표 뭐야? 4야? 4사두면인데? 그치, 벤트맨 엄마. 왜? 맞아. 끝났잖아, 그럼. 얘들아. 중심 0, 중심이 5, 마이너스 4죠, 지금.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4. 끝났네. 뭐 오빠는 좋아하면 끝이네. 됐어? 소준아, 재밌었어? 왜? 아, 놀러 간 거 아니야? 엄마가 막 수학 캠프 이런 거. 병원 같아. 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 왜? 말할 수 없는 이유야? 아, 머리 아프면 신경내과 가야 돼. 신경과 같은데. 그랬어? 자, 46페이지 13, 14. 그래. 질문할 만한 거 했네. 요새 들어 왜 이렇게 검은색이 잘 안 지워지지, 얘들아? Why? 이거예요. 자, 중심이 여기에 있고 Y축에 접하면서 자, 일단 얘들아, 이 위에 있다니까 중심을 어떻게 세팅해주면 좋아? A, A 플러스 1 이렇게 세팅해주면 좋잖아요. 괜찮죠? 자, 식 세워보자. 그럼 x 빼기 a 제곱 y 빼기 a 더하기 1 제곱은 반지름 a죠. y축에 접하니까 a 제곱. 이 원방이 2,5를 지났네. A에 대한 방정식 나왔네. A 구할 수 있겠네요. 가보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건 뭐예요? 4 마이너스 A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건 A 제곱. 뿅뿅. A는 2 또는 10.
근데 큰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가 11 때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사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필요도 없지,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얘들아 방정식의 힘이죠. 대수의 힘. 왜? 대수 안 좋아해? 그 다음 14번 지워도 됨? 지훈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얘들아 봐봐. 보통 x축, y축에 접하는 두 개의 원방을 구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그려져. 오감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 안에다 그려주셔야지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이걸 설명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많이 그려보고 느껴야 되는 거야. 자, 둘 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잡으면 얘들아 여기 뭐라고 잡으면 돼?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되겠지? 응. 그래서 식 어떻게 세워줘야 된다?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해줘야지 제4사분면에서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4사분면에서 접한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점을 준 거야. 식을 이렇게 세우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이랑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차 방정식이 생기지. 가보자. 그래서 A는 5 또는 1이네. 그쵸? 그래서 한번은 얘는 25파이가 될 것 같고 얘는 파이가 돼줄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더하면 26파이. 자, 근데 조금 첨언해 주자면 얘들아, 얘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됐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도 나오거든.
그러면 얘 두근이 A, B라고 했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 제곱 파이 더하기 B 제곱 파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근각의소의 관계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가 지금 6이고 A, B가 5지. 괜찮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가 되지. 이게 36이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6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26파이다. 원래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내고 싶으면 마지막에 인수분해 안 되는 식까지 내주면 더 좋죠. 왜냐면 여기서 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A가 막 이렇게 나와줘야지. 승아가 막 좋아하거든. 와 루트 이러면서. 왜? 저거 하나가 그래서 큰 거야 얘들아. 페이지 왜 23번만 틀렸지? 아 똑같은데? 21, 22랑 자 23번 좀 이따 하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Let's go. 이름이 멋있지 않냐?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어떤 점 x, y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정식은 관계식, 그러니까 방정식을 줄 테니까 얘도 방정식이지 얘들아 한 주죠. 여기에 맞는 특정 점을 구하라. 이게 방정식 문제들인데 근을 구하라. 자취의 방정식은 거꾸로인 거야. 예를 들자면 이 x, y라는 점 P가 있는데 x랑 y의 관계가 y 더하기 1이 x래. 그러면 이 점은 어느 도형 위를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y는 x 빼기 1이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점에 대한 정보를 줄 테니까 그 점의 관계식, 그러니까 도형식을 만들어내라 이런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선생님이 처음에 요거 해줬지. 지름의 양쪽 끝점을 알 때
이름의 양쪽 끝점을 알 때 원방 완성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 원방 위에 한 점을 x, y로 잡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지.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점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내가 x, y라는 점을 정했고 얘랑 관련 있는 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 원방 나오는 거 알았지? 그럼 이런 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세팅하고 그 문자 사이 x, y 관한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괜찮아? 사실 옛날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25번 형태. 자, 봐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랬지. 25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근데 점 P가 지금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점 P를 x, y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라는 건데 이 25번 같은 문제는 이미 식을 줬어요. 그래서 넣기만, 만들기만 하면 되는 문제. 괜찮아? 자, 그러면 A점이 뭐래? 1,0이잖아. 그럼 AP 제곱은 뭐야, 얘들아? x 빼기 1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그치?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제곱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BP는 B가 3,0이야? x 빼기 3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요거는 11. 서초의 방정식 나왔잖아. 물론 이렇게 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건방지고만 이러겠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끝이야. 얘 정리하기만 하면 돼. 원방이겠지. 그러니까 25번처럼 식을 줄 테니까 요 그대로 만들어. 별로 의미도 없는 문제지. 또 다른 형태는 26번 같은 형태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매개점을 이용한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타이틀을 짓고 싶네. 뭔 소리예요, 쌤? 한번 보자. 원방이 있고 원이 있고 한 점이 있대. A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AP 그 다음에 P는 이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이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좀 볼까? 여기에 P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중점이 한 이쯤 될 거고. 여기에 있으면
동점이 한 이쯤 될 거고 얘네들을 연결하면 뭐가 되냐 이런 얘기지. 이해돼? 지연아 뭐가 될까? 얘네들을 연결해 보면 뭐 될 것 같아? 모르겠어? 1번 직선 2번 곡선 3번 원 그렇겠죠. 아니 이거 했는데 원이 아니라 딴 게 나오면 얘네 이 단원을 왜 냈어? 그치? 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점이 민호야 M이여 P여 P 별아한테 다시 기회를 줄게.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점이 M이여 P여. 자, 봐봐 민호야 두 번째 줄부터 봐봐. AP의 중점 E 주어가 뭐죠? 중점이죠.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M이라고. 자 그럼 M을 X, Y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낼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매개점이라고 한 매개라는 단어가 승아야 무슨 뜻이야? 처음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어? 그렇죠 매개체. 매개체가 뭐야? 자 검색의 시대니까 빅스비가 되나? 하이 빅스비. 오 되네. 매개체가 야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매개체가 뭐야 매개체? 지금은 실행할 수 없나요? 뭐 언제 실험할 수 있는데 겁나 어이가 없네. 뻔하지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체 중간에서 어떤 일을 맺어주는 것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 P도 얘들아 움직이고 있잖아. 얘는 A, B라고 세팅을 해볼게.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A, B는 이 원위의 점이지. 그러면 A, B 사이의 관계는 이거겠네. 인정? A, B가 이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 넣으면 참일 거 아니야. 인정? 왜 예진아 뭐 인정? 인정? 지연아 인정? 지연아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 아니야? 어제 뭐 라이브 방송이라도 해서 니네 친구 중에서는 유튜버 없어 니들아? 옛날에 해동에 있는데 있는데 지금 안 해? 왜? 수익이 안 나온대? 재미없었어. 재미없어서 재미가 뭐가 재미없다는 거지? 걔가 그 일을 하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재미없다? 하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M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랑
P랑 X의 관계를 P랑 M의 관계를 구해야 되거든. 자, 근데 중점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2가 대문자 X고, 그치? Y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2가 대문자 Y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M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대문자 XY의 관계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관계를 아는 애는 A랑 B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A, B가 X, Y를 연결시켜 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A는 뭐예요? 2X 빼기 2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B는 2Y 빼기 1이지. 그러면 A 자리에 얘가 뾰로로롱 들어가. 너무 화려한 효과음이었냐? B 자리에 얘가 슝 들어가. 그럼 X, Y에 대한 관계식 나오나요?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렵지. 니네가 저학년 때 좀 궁금했을 법도한 선생님 왜 평행 이동을 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나요? 그 평행 이동한 방정식도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현상이거든. 괜찮니? 자, 24번을 볼게 얘들아. 여기 이 자체 방정식으로 나오는 식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 요거를 원이 갖고 있는 방명이라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뭔 소리냐? 지금 어떤 점 P가 있는데 문제 읽어봐봐. 24번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성분 AB로부터 항상 2대1을 유지한대. 그러니까 2대1 내분점에도 있을 거야. 요 P는.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P1이라고 할게. P2가 있으면 요 P2는 요것도 2대1이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던 계속 2대1을 유지해 준다는 거야. 이거를 쫙 따라서 연결을 해보면 원이 그려져 이렇게.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대1이야. 이게 원이 갖고 있는 성질. 어떤 성분에서 계속 똑같은 비를 유지하는 점들의 좌치는 항상 원을 그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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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이런 식으로. 알겠어? 참고로 저 비를 20률이라고도 하는데
이심률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인데 그 뭐야 포물선은 얘들아 저 이심률이 1로 고정돼 있는 곡선이네. 뭔 소린 줄 알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모든 포물선은 닮음이야. 내가 이 얘기 해주면 또 아니 그럼 선생님 폭이 이런 2차 함수랑 이런 2차 함수가 닮음이라고요? 네. 여기 끄트머리 자른 다음에 확대시키면 얘랑 정확히 딱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을 뻥 찼는데 포물선으로 날아간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심률이 1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몰랐지? 네? 추천드려. 그래서 얘들아 포물선끼리는 닮은 비도 있어.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 선생님이 보여줄게. 봐봐. 태블릿이 없다. y는 x 제곱. 여기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얘들아. 보여? 이거 이렇게 줄여볼게.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거든. 그치? y는 1000x 제곱 만들어보자. y는 1000x 제곱이야 이거. 얘도 아까 모양이랑 똑같아. 확대해보래.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뭐야 너희들 나중에 기하에서 쌍곡선 같은 거 배울 수도 있고 타원도 배울 수 있는데 얘네들도 얘네들은 이제 이심률이 다 범위형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타원에 이렇게 일부를 잘라서 얘들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절대 포물선이 되지 않아. 이 공률은 무조건 타원 공률이야. 그리고 쌍곡선을 이렇게 반땡 없애버린다고 해서 얘가 포물선이나 다른 선이 되는 게 아니야. 쌍곡선이니까 두 개인 게 쌍곡선이 아닙니다. 포물선 두 개가 합쳐져 있어도 포물선이야 그냥. 포물선 두 개. 저 곡선들의 구별 방법은 이심률인 거지. 그 모양 곡선이 두 개 있다고 쌍곡선이 되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놔. 자, 그래서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성분 뒤는 말로 하면 안 돼. 어떤 성분의 그 내분점과 m/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봐봐 이게 2대1이니까 내분점도 있겠지. 그럼 외분점도 들어가야지. 2대1 이렇게.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4번 문제는 얘들아 아까처럼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넣어서 구했는데 선생님이 아폴로니우스 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줄게. 그 다음에 똑같다는 걸 확인해봐. 확인하는 거는 뭐. 자, 마이너스 4,1이랑 2, 마이너스 2죠? 요거 2대1 내분점. 니네들이 외분점을 안 배우는구나. 그럼 아폴로니우스 원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네요, 당신들은. 그럼 뭐 이렇게 구해야지. 2대1이잖아, 요게. 근데 지금 2점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2대 1이 되려면 요 외분점이랑 얘의 중점이 얘라는 거 아니야? 응. 내분점. 그러니까 1대1 내분점이라고 계산을 해줘야 돼. 어쨌든 선생님이 공식을 써줄게. 자, 외분점은 요거 b 더하는 거였죠. 기억나? 외분점은 빼는 겁니다. 공식 똑같지. 요거 4고 요거 마사고 더하면 돼. 요거 마사고 요거 1이고 더하면 돼. 외분점은 저거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빵 마이, 얘는 8, 와우 이렇게 되네. 자,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래서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고. 왜? 그 다음에 64 더하기 36이니까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인번이 돼주겠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x 빼기 4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제곱은 25. 이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다 확인해봐. 왜 승아야? 기억이 안 날 만한 내용이야? 자, 지금은 뭐 이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나는 이 자취의 방정식도 왜 이렇게 자꾸 내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교과서 아무리 살펴봐도 자취의 방정식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파트가 없는 것 같거든. 우리 지금 숙제가 이번 주에 숙제 안 돼 있는 사람은 토요일 아침 일찍 부르겠습니다. 그래? 별아야 4시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 늦게 하면 좀 이제 다들 퇴근하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8번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네. 승아는 수학 수업을 준비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대학생이 돼서 학생을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업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지 않을까? 어? 미리 좀 공부하고 숙제 여기 내줬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있어요. 한 번씩 다 풀어보고. 그치. 올바른 강사의 태도지. 근데 미안하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단 한 문제도 보지 단한 문제도 안 봤어. 아까 2학년 정적분도 한 문제, 이거는 고3이 푼 거거든? 한 문제도 안 풀었어. 얘들아, 너무 성의가 없는 사람이야?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얘들아 천재여서 안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예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 같지만 별로 생각할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안 푼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별아가 나중에 엄마가
별아 동생 있어? 야 동생 구구단 좀 가르쳐라. 그래서 동생한테 구구단 숙제 200문제 내줬어. 너 미리 풀어볼 거야?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왜? 아씨 나 뭐 푸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십니까? 안 아니 불안한 거 안 불안한 거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 잘 알고 연습하셔. 너희는 당연히 열심히 풀어야지. 오 좋아. 유형 28번은 얘들아 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랑 요런 점을 얘들아 보통 정점이라고 불러. 정점. 내가 아이돌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 정점 아닙니다. 요 정점은 고정돼 있는 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요 원위의 점이라는 거는 동점이지. 승아가 지연이랑 1대1 반코트 농구를 했는데 동점 슛을 넣었다. 그 동점 아니야. 움직이는 점. 움직일 거. 자, 요 두 점 사이. 그러니까 동점은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짧고 뭐가 제일 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원은 얘들아 예쁘게 생긴 도형이잖아. 아니야? 타원이 더 예뻐? 타원 넓이 구하실 수 있습니까? 원은 구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면 싫어할래나?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왜 R제곱판이야? 그러면 더 쉬운 문제 낼게.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가 왜 지연아 2R파이야? 여기가 R이면 왜 이 둘레가 2R파이야? 안 했을걸? 알았어요. 너네는 이거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안 배웠지만 정의는 배웠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 단계를 짚고 넘어갈게. 파이가 예지야 뭐야? 원주율이 뭐냐고.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줄게. 율이라는 거는 얘들아 법률할 때 그 법률 율자가 아니라 비율할 때 율이죠. 비율이라는 건 얘들아 두 가지 객체가 있어요. 알겠어? 한 가지 객체만 있는 비율이라는 건 없어. 나는 8등신이야. 비율이 이 몸 전체 대 대가리 비율이 1대 8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어? 비율이 한 개. 얼굴 크기가 뭐 어쩌고. 그게 비율이 있을 수가 없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자가 나오면 이게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사망률이 얘들아 뭐야? 죽는 확률이 사망률입니까?
그러면 사망률이 30%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죽을 확률이 30%라는 얘기야? 아니잖아. 사망률은 굉장히 다양한 사망률이 있을 수 있는데 흡연자랑 비흡연자의 사망률 이거 객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럼 우리 정신없는 지연이 파이 원주율은 뭐랑 뭐가 객체야? 참고로 얘들아 원주가 강원도 원주가 아니라 원의 둘레라는 거 알죠? 원의 둘레가 원주예요. 야 이거 너희 갑자기 원주와 강원도 원주 하니까 나 생각났는데 별아야 너 전라도가 왜 전라도야? 니네 이거 잘 모르더라. 전라도에서 얘들아 가장 큰 두 개의 도시가 전주랑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야. 경상도는 경주랑 상주가 제일 커서 경상도. 모르셨어요? 야, 나 이거 맞추는 사람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자, 그러면 충청도에서 제일 큰 두 도시는 충주랑 청주였죠. 보통 얘들아 거기에 도청 소재지들이 아직도 있어. 지금은 경상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구랑 부산 뭐 이런 거잖아. 좀 대부도라고 바꿔. 그 다음에 강원도는 원주랑 강릉입니다. 강주라는 데는 없어요. 네. 자, 문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두 도시는 뭐였을까요? 이거 맞추면 다음에 내일 빵빠레 내가 빵빠레 사줄게. 기억 수원 평촌. 수원 평촌이었는데 경기도가 됐어? 이름이? 수평도나 평수도가 돼. 수업 나가야 되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 얘들아. 경기도는 도가 아니야. 경기라는 뜻은 왕이 사는 터라는 뜻입니다. 왕터라는 뜻. 이제는 좀 이름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주율이라는 거는 원의 둘레 비율이라는 거잖아. 그럼 객체 중 하나는 원의 둘레겠지. 나머지 하나는 뭘까? 원의 지름입니다. 지름이 1인 원과 원의 둘레의 비율이 파이라는 뜻이에요. 원의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파이래 얘들아. 원의 지름이 2면 원의 둘레 몇이에요? 2파이. 원의 둘레 원 지름이 3이면 원의 둘레 얼마야? 몇이야? 3파이. 지름. 자 이제 너희들이 아는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원의 지름이 2R인 원의 둘레는 2R파이라고. 니네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원주율이 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니네들 조라고 1로 맞춰드렸잖아요. 17분의 100 루트 113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치? 17분의 루트 113이 지름인 원의 둘레는 뭐 그렇게 해서 에타크론 뭐 이런 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산하는데 아유 선생님 계산이 너무 예쁘네요. 이러면서 계산했는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1로 맞춰드렸잖아. 어쨌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그래서 그 원에 있는 원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 그러면 이 점보다 이 점에 가까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죠. 얘가 진짜 제일 가깝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 그러면 요 점이 제일 이 점에서 먼다. 그걸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이 아니라 직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빼면 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일 거고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먼 점이 여기에 있을 거다. 그걸 이용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렛츠 고. 그래서 뭐 21번, 22번은 잘 구하셨나 보네요. 이 6,8이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원이 있고 정점이 있는데 이 원에 있는 어떤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을 구하래. 개수를 구하래. 점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피타고라스 수니까 10이죠. 됐습니까? 왜 너무 빨리 계산했냐? 6 빼기 0 제곱 더하기 8 빼기 0 제곱 루트.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커? 근데 반지름이 2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제일 가까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이죠. 8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마블 생각나네. 부르마블 좋아해? 아, 부르마블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여기 2 더하는 건 여기는 얼마야? 12겠지. 그러면 얘들아 어떤 점에서부터 원 위에 어떤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9인 점이 존재해? 안 해? 하죠. 8이 제일 짧으니까 9인 점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지연아? 그럼 여기가 9라면 얘들아 이 반대편에도 9가 있겠지. 길이가. 그 다음에 10 있어 없어? 여기도 있겠지. 11 있어 없어? 여기도 있겠지. 12는 여기잖아. 그러면 정수인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유형을 조금 응용한 문제다. 와요. 20번 20번? 일반적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정의를 다 설명해 주고 나면 그리고 니네가 그걸 익히고 나면 니네가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보다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근데 지금 20번 문제 한번 볼게 민호야. 이거는 뭐 꼭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여기 원이 있어.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 직선은 원의 어디를 지날까? 중점 말고 중심을 지나죠. 그쵸?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 지금 옆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원의 중심은 아마도 마이너스 2,7일 것 같네요. 그 점을 걔가 지난데 더 알려줘? 왜? 아, 더 알려줘?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지난대요. 아, 그러면 뿅뿅 하면 참이죠. 집어넣으면 무슨 방정식이 나오지? 성아가 제일 좋아하는 1차 방정식. 안 좋아하냐? 그치,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방정식. 윤호야, 왜 못 풀었어? 물어봐도 돼? 아, 넓이 이등분사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전달한 이 문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못 구한 거야? 그치? 내가 직선이 원을 이등분하면 어딜 지나냐 그랬을 때 네가 중심이라고, 물론 중점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똑같은 얘기였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니네 세대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글로 읽으면 파악을 못 하는데 내가 얘기해 주니까 파악했다고?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옆에서 수능 때 얘기해 줘야 돼? 이러면서 안 되겠죠, 그러면. 군대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얘들아 그거야. 승아야, 너 말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말. 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 어? 아니면 네? 이러지 않아? 뭐라고? 뭐 그 정도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군대에서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상급자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근데 네? 이러면 겁나 뭐라 그래? 네? 이러면서 하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상급자가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리거든. 뭐라고 지 혼자 꽁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 또 뭐라고 꽁시렁꽁시렁거려. 근데 또 못 알아듣긴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근데 못 알아들어서 또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근데 어쨌든 이거 왜냐면 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독해죠. 영어 독해를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다 했어 숙제? 이 B가 더 어려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뭐가 안 돼? 일단 개념 17을 좀 볼게요. 개념 17. 개념 17이라도 나눠보죠.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얘들아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네 가지는 그래서 얘들아 이 커리큘럼의 순서랑 배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 그 과정이 크게 안 변했어. 우리 윗세대들은 이 네 개를 동시에 외웠습니다. 선생님도 니네랑 똑같이 원이랑 나머지 세 개를 따로 배우는 세대야. 선생님 저희가 안 배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왜 얘네 셋은 따로 보내버리고 원만 왕따가 됐냐? 윤호야 왜 원만 왕따가 됐을까? 원만 예쁘게 생겨서 또 삼국선이 더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원이 제일 쉬워서입니다. 왜? 예쁘게 생겼거든. 반듯하게 생겼잖아. 얘네들은 안 반듯하고. 자, 지금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지. 1번을 한번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곱. y는 x 빼기 2.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래. 나는 이런 문제는 얘들아 조사해서 쓰시오도 아니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빈 페이지로 갖고 온 다음에 너 이거 왜 안 풀었어? 조사했는데요? 뭐 이러면 되는 거야? 저 조사 다 했어요 쌤! 막 이러면서 그치 문제가 이상하지 않냐? 또 말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 수학 문제인데 그러면 쓰지 말고 풀다가 말고 뭐 이러는 그래서 엄마가 너 뭐하냐 수학 안 풀고 엄마 이거 말하라 해서 나 말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라는 거야. 그치? 좀 이상한데 어쨌든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쓰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야.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안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죠. 요거 말고 없죠. 평면에서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뭐 어떻게 조사할까요? 나 그렸음 두 점. 뭐 이것도 방법론일 텐데 그려서 파악하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어떻게 연립하는 거지. 너희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본 식들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로 뿅 집어넣는 대입법을 쓰는 거죠. 자, 대입법을 쓰면 지연아 무슨 방정식이 나와?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2개네요. 실근이. 그러면 저 몇 개에서 만난다? 2개 점에서 만난다. 알겠니? 일반적으로 연립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차 공성들은 얘들아 연립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원은 뭐가 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습니다. 뭔 쌉소리예요 쌤? 자, 원의 중심이 0,0이지.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간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2 빵빵 2. 그래서 루트 2죠. 그래서 직선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지. 근데 반지름보다 길어 짧어?
반지름 2보다 루트 2가 길어 짧어? 짧죠? 그렇다는 거는 두 점에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지? 반지름보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짧잖아. 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거리가 길면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우리가 봐봐. 12번까지 원이랑 직선을 다 주고 관계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고등수학에서 13번처럼 나온단 말이지. 알겠어? 네.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다. 13번 풀어보자. 13번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랑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의 관이 13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래서 방정식 왕 민호가 푸는 방법은 뭐다? 대입법. 이 2x 플러스 k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민호야,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서로 13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어떤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 얘들아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k는 루트 4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루트 40보다는 크다. 자, 이런 범위가 나오고. 근데 얘들아 연립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자. 자,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인 루트 8보다 작아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4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이게 계산 훨씬 좋지. 그래서 엄마는 진짜 이것 때문이야 얘들아.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겁나 짜증나.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그래서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자, 49페이지까지 한 장 숙제로 내줄 테니까 내일이지 참. 그 뭐요? 틀린 거 고쳐보고 지금 데이 4를 안 낸 사람인가? 내일 4호가 몰았어요. 너는 빵이었으니까 선생님이 만약 힘들면 좀 조정해줄게. 예지 냈나? 문제는 내일까지 낼 수 있겠어? 내일 만약에 못 내면 선생님이랑 토요일날 강강 수월래 재미없어? 그 다음에 지연이 냈나? 이렇게 말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